네, 월간 우리 동네 시간입니다. 오늘 섬 주제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올해도 섬 이야기는 이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정태균 섬 전문위원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새해 소망 같은 건 좀 이렇게 잘 갖고 계십니까? 어떠십니까? 새해요. 올해는 섬 다양성. 야, 이 섬이니까 이렇게 다를 수 있구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찾아보려고. 역시나 섬일 수밖에 없네요. 소망이. 개인적인 소망은 없어요? 개인적인 소망? 섬 말고? 한 10일간 푹 쉬고 싶어요. 괜한 걸 여쭤봤습니다. 예. 자,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대횡간도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전라남도 가고 싶은 섬으로 지정된 오늘 대횡간도 더 깊이 있게 또 말씀 주신다고요? 빵 굽는 목사님 덕분에 마을이 훈훈해졌죠. 네. 오늘 대횡간도를 소개시켜 드릴 건데요. 여수의 많은 섬들이 이후에 다리가 낮을 계획이 계속 발표되고 있죠. 네. 횡간도는 아직 그런 얘기는 없는데 그런 만큼 섬이라는 그런 문화 다양성, 생태 다양성들을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섬이라 올해부터는 횡간도를 비롯해서 그런 다양성이 아직 가려져 있는 섬들을 조금 집중해서 소개를 할까 합니다. 횡간도는 지난주에 보셨다시피 68가구에 117명 주민등록 인구가 그런 규모의 섬이고요.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에 속해 있어서 정말로 식생도 다양하고 생태도 아름답고 뭔가 좀 작지만 풍부한 느낌? 그래서 그동안 마을 주민들 스스로가 뭐 인생박물관, 마을박물관 이런 것들도 만들어 오시고 전통적인 문화유산들도 잘 갖고 오고 계셔서 가고 싶은 섬에 선정됐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네, 그리 멀리 있는 섬은 아닌 것 같은데 어떻게 들어가나요, 섬까지? 섬 이름이 횡간도에서 살짝 비껴져 있다 그래서 사람들도 잘 기억을 못하고 계셔요. 상당히 가까운 편이거든요. 돌산 군내항에서 하루에 지하철 2호선처럼 순환하는 배가 한려 3호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돌산 송도, 월호도, 대두라도, 횡간도 이렇게 또 다시 군내 이렇게 뺑 도는 그런 배를 있군요. 타고 가는 그런 섬이고요. 금호열도라고 불리우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제일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깥쪽에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남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들을 다른 섬을 위해서 막아주는 그런 든든한 섬이고요. 장구 모양의 작은 섬이 바람이 불면 또 이리 듣겠다 저리 듣겠다 하면서 여러 가지 풍부한 농산물과 해산물을 생산하고 있고요. 또 향일암하고 국가 명승으로 지정됐죠. 가까워서 또 풍광도 아주 아름답습니다. 네. 뭐 하루 4번 왔다 갔다 하는 거면은 진짜 많이 갈 수 있는 거니까 꼭 한 번씩 또 들러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횡간도 부르는 다른 이름 지난주에 보니까 그 빛간이라고 부르던데 이 유래는 얼핏 들었던 것 같은데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횡간도가 큰 빛간이 작은 빛간이에서 대횡간도, 소횡간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연을 들어보니까 조금은 하대한 느낌 그랬어요. 그래서 빗겨나 있다, 그래서 열외 바깥으로 조금 소외돼 있다 그런 느낌인데, 요즘에 주민들하고 같이 이야기하는 것은 살짝 비스듬히 누워 있어서 빛을 오히려 더 제 오늘 옷처럼 반짝반짝 오늘 받는다. 반짝여요, 옷이. 그런 느낌으로 이야기들 하시고요. 지명 유래들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좀 비껴 있는 모습, 그래서 벌거벗은 모습, 민둥산이어서 그래서 빛간이다. 그래서 횡단보도 할 때 횡자를 쓰고요. 방패 간자를 한자로는 그렇게 쓰는데, 또 다른 유래로는 예전에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화살을 쏘면 자꾸 빗나갔다 그래요. 그래서 이리 비껴가고 저리 비껴가고 그래서 빛간이다. 제대로 조준이 잘 안 돼서 횡간 뭐 이런 얘기를 쓰고요. 실제로 완도에 있는 빛간 횡간도도 그렇고 제주 추자도 옆에도 횡간도가 있어요. 거기도 비슷한 지명 유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횡간도는 다도해 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돼 있다 보니까 섬의 보존이 좀 잘 돼 있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실제로? 정말로 그 해안선이 아름다워요. 전체 한 4.8km 정도 되는데 그중에 3.2km 정도가 바위나 모래, 자갈, 해변이 상당히 아름답고요. 또 각종 보호소들, 후박나무, 동백나무, 또 주민들이 추정컨대 700년 된 소나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나무들도 있어서 멀리서 보면 일부러 공원을 조성해 놓은 것 같은 그런 안락함들이 있고요. 또 이 특이한 지형이 물이 빠지면
삐죽하니 동네 말로 셀치 끝, 채알치 끝, 새알치 끝 이렇게 이제 불리우는 그런 또 지형도 있고 평평한 너럭바위도 있고 참 작지만 다양한 그런 해안 지형들을 볼 수 있는 곳이 횡간도입니다. 네. 그 지난주 이제 보셔서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그 사람들 모습 보니까 참 이렇게 오순도순 서로 잘 지내시고 보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요. 삼토 일국이 아주 풍부한 섬 같은데 실제 지내시는 모습이랑 똑같은 거죠? 정말로요. 주민들이 서로 위해 주시기도 하고 이번에 가고 싶은 섬 현장 평가를 할 때도 온 주민이 다 나오셔가지고 이를테면 각자 포메이션을 짜셨더라고요. 그래서 각자 역할들이 있어서 나는 우리 섬 가꾸기 위해서 이런 일들을 하겠습니다라고 그런 포부도 밝히시기도 하셨고요. 기록을 좀 살펴보니까 임진왜란 이후에 돌산 쪽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최초로 1626년 남면지에 그렇게 기록이 돼 있어서 마을이 요망산 밑으로 쭉 정착이 됐고요. 주로 주 수입원은 방풍도 키우시고 하지만 가장 수입원이 많이 됐던 게 낭장막 멸치예요. 멸치잡이. 지금 네. 한참 이제 많이 날 때는 정말로 횡간도가 부자 섬이다라고 불렸는데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비교적 조류가 빠른 대횡간도하고 화태도 사이, 돌산도와 횡간도하고 또 대횡간도와 소횡간도 사이에서 이 일정 부분 틀을 설치해 놓고 멸치를 많이 잡고 저렇게 널어서 소득을 많이 올리기도 했고요. 또 채알찌끝이라는 곳에서 또 퍼레, 동네 말로 포레라 그러죠. 파레가 예전에 궁중에 진상이 될 정도로 유명했다 그럽니다. 그렇군요. 대횡간도는 낚시로 또 유명한 섬이기도 한데요. 낚시객들이 주로 가는 그 갯바위 중에 특별한 글자가 써 있는 갯바위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 돌산 작금항에서 낚시하는 분들이 많이 그쪽 포인트로 많이 감성돔이나 농어 포인트 가시는데요. 그 글자가 상당히 오래된 글자예요. 이를테면 두 아나운서께서 우리 어디 왔다 감 그런 것들처럼 지금 저기 놀이청 바위라고 사람들을 불러요. 이름도 놀이청입니다. 예전에 관리들이 저기 와서 넓게 너럭바위라 그러죠. 넓은 바위 위에 맛있는 안주 놓고 술도 한 잔 기울이면서 잠깐 바람 쐬러 왔다라는 글자가 저렇게 지금도 선명하게 새겨져 있어요. 이게 그럼 어떻게 새겼을까요? 1698년에 왔다 갔다라고 그렇게 새겨진 글자인데요. 전라 좌수영 수군절도사 유성채, 그래서 순천 부사, 방답천사 이 수군 관리들이 이 바위에 왔다 갔다라는 것을 기록해 놓은 것이고요. 실제로 이제 여기를 주민들도 청놀이, 놀이청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 수군들도 가끔 와서 활 시위를 여기서 당겨서 돌산까지 날리기 시합도 했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네,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저 글씨를 어떻게 먹고 놀다가 그래, 생겼을까? 이렇게 새기기를. 여수의 이제 연섬처럼 대횡간도 역시 전라 좌수영 관할로 남해안을 지키는 역할을 이제 했던 것 같은데 특히 대횡간도 군수펌의 주요 조달처 기능도 담당했다고요. 그렇죠. 여수의 많은 섬들이 말 키우던 목장, 목재, 여러 가지 용도였는데 횡간도는 잠수군이 주둔했던 그런 섬이라고 기록에 나옵니다. 그래서 여수의 역사를 상세하게 기록해 놓은 호좌수영지에 보면은 잠수군을 두고 전복을 잡아 말려서 진상하고 또 생전복은 역마를 통해서 서울로 보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래서 예. 전라 좌수영에서 육류와 해산물을 공급하던 푸주간에서 전복은 횡간도 잠수 근처에서 벼 한 석에 전복 100마리 이렇게 바꾸어 썼다라는 기록도 있고요. 네. 실제로 지금 횡간도 해역에서는 전복도, 홍합도 자연산들이 많이 잡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문화유산 이야기도 해보겠습니다. 횡간도에 가면은 특이하게 삼국지에 나오는 관우를 모시는 사당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렇죠. 공자는 문, 그럴 문의 성인, 관우는 무의 성인 그렇게 불리죠. 그래서 예전에 전쟁에 나가기 전에 이 중국의 장수들이 항상 관운장에게 제사를 모셨다라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그래서 아마 임진왜란 때 참전한 명나라의 영향이었지 않나. 그래서 남해안 일대에 많은 이 관운장을 모시던 사당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당들은 이후에
주신이 이순신으로 바뀌고 음. 그랬었는데 지금 횡간도에 관우를 모시는 풍습으로 만들어진 이 사당이 아직 남아 있어요. 저곳이에요? 정말로 진기한데요. 이 19세기 후반에 관우를 모시는 풍습을 이게 관운장이 또 전쟁의 신이기도 하지만 재물의 신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어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모셨다가 이 집 저 집 다 늘어나니까 우리 같이 사당을 만들자 해가지고 그렇게 세워놓은 게 지금 횡간도에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습니까? 보시다시피 조금 안타까운 상황이죠. 네. 많이 낡아 보이긴 해요. 그렇죠. 예전에 봄에 경칩, 가을에 상강 두 차례 이 참여해서 또 제의를 모시기도 했었다 그래요. 그래서 후손들이 또 계를 조직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근데 연세도 드시고 이제 재정도 부족하고 또 관심도 멀어지고 또 미신이다고 이렇게 또 터부시하기도 하고, 그래서 지금 명맥이 끊겼는데요. 건물도 거의 방치되었다시피 해요. 지금 보시면은 그렇네요, 약간. 관운장 초상화도 있고 유비 장비도 있습니다. 같이. 양쪽에. 네, 그렇습니다. 스님도 있고 초상화도 위패도 이렇게 있고 상당히 가치가 있어 보이죠. 그래서 남해안 지역에 난 관운장을 모시는 유일한 사당으로 보존 가치가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래서 건물의 보수와 관리가 좀 절실하고요. 섬의 문화 다양성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으로서 좀 보존의 가치가 시급해 보입니다. 네, 네. 문화유산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습니다.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풍부한 대횡간도 이야기 나눠봤고요. 하루 4차례 배가 가니까 직접 가보셔서 이야기도 한 번씩 남겨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